오늘은 저번 시간에 글레이징 기법 1부에 이어서 2부 묘사와 완성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묘사는 작가의 목적에 의해서 그 방식이 결정됩니다. 예를 들어 사진의 재현, 즉 사실성의 목적을 두느냐, 아니면 사실성은 어느 정도만 유지하고 작가의 개성의 목적을 두느냐. 작가의 개성이란 이를테면 붓질의 과감성이라든가 작가만의 색감이라든가 그냥 쉽게 말해서 느낌이죠. 자기만의 방식, 그 느낌의 목적을 두느냐.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어떠한 목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묘사의 방식은 결정되겠죠. 자, 이제 보여드릴 이 작가의 과감성이라고 할까요? 붓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이미지라서 잘 전달은 안 되는데 시간 내서 한번 이 작가의 채널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과감하고 디테일에 신경을 거의 안 쓰는 작가입니다. 거의 두꺼운 붓이나 나이프로 쓱쓱 그냥 바르듯이 페인팅을 하는데 그 색감이나 완성도는 정말 수준이 높은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이 짠 하고 나옵니다. 이렇듯 그림에서 방식과 완성도라는 거는 작가의 수준이나 아니면 그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개성에 따라, 방식에 따라, 작가의 선택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는 거죠. 이런 게 그림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사진이라는 기술이 생겨나도 그림이라는 미의식이 우리가 별개로, 사진과 별개로 그 미의식을 볼 수 있는 건 아마 작가의 개성, 방식이 드러나는 마치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이 아직도 여러 사람들에게 사진과는 별개로 사랑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 인물화를 그리면서 사실적 재현에만 목적을 둔,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재현에 목적을 둔 이 작업에 대한 뭔가 식상함, 그리고 개성이 없는 제 스타일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요? 조금 조잡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계속 재현에만 목적을 두고 붓을 움직이니까요. 요번 작업에서만 갑자기 든 생각은 아니고요. 항상 생각하는 고민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는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면, 기술이 올라가고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작가만의 개성, 색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붓을 다루는 방식이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군더더기가 싹 빠지고 쓸데없는 그런 과시라든가 묘사라든가 조잡함들이 없어지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개성만,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죠. 저도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림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두운 색에서 밝은 형태를 찾아나가는 방식이 유화에서는 좀 효과적입니다. 특히 이번 시간인 글레이징 기법에서는 밑 바탕이 당연히 위에 있는 색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이어야겠죠. 그래야 그 위에 밝은 부분을 찾으면서 뭔가가 형태가 점점 드러나면서 구체화되는 거겠죠. 지금 눈 그리고 있는데요. 저런 주름 같은 경우도 미세하지만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얼마나 섬세하게 잘 찾아주냐,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
자, 지금 피부 하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피부에 뭔가 점 같은 것들 있죠. 점이 딱 입체적으로 조금 튀어나온 점도 있고, 지금 하는 부분처럼 살 속에 살짝 묻혀 있는 그런 점도 있겠죠. 이번 작업에서는 특히 수염 부분이 되게 숱이 많고 풍성하고, 또한 묘사할 게 아주 많은 그런 수염이었는데요. 특히 이렇게 뭔가 한 가닥 한 가닥 반복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형태에서는 전체적인 어두움의 입체감을 확실히 잡아주고 점차적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이 조금 꼬이다 보면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뭔가 복잡해지거든요. 이 복잡함에, 시각적인 이 복잡함의 어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고 큰 입체나 덩어리로 보면서 꾸준히 인내력 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.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부분은 가장 밝은 저런 한 가닥가닥이겠죠. 그래서 이번 수염이 좀 뭔가 인내력을 필요로 하고 좀 지루한 작업이긴 하였지만, 그래도 풍부한 어둠과 그 입체성을 가진 그런 수염이었기에 재밌기도 했었습니다. 이런 식의 좀 복잡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수염을 표현할 땐 내가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면을 표현해야 되는지, 아니면 선을 표현해야 되는지, 어둠 속인지, 아니면 중간 어둠 영역인지, 밝은 부분인지, 이런 과정마다의 표현의 결정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꼬이면은 막 뭔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인내력 있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갔고요. 저 귀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은 좀 뒤쪽이니까 어둠 속에 좀 묻히겠죠. 그 어둠 속에 묻힌 부분에서도 금발이다 보니까 빛을 받아서 좀 밝게 보이는 그런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. 외곽 부분에 좀 넘어가는 부분, 저렇게 생략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표현할 건 표현을 해야겠죠. 자, 이렇게 어느덧 완성이 됐습니다. 얼굴이 밝은 이유는 얼굴 색이 밝기 때문도 있지만, 저렇게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배경이 어두운 색도 잘 잡아줘야 하겠죠. 자,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. 액자를 만들고 있는데, 액자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번 캔버스가 너무 저렴한 걸 사서 그런지 위아래 넓이가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액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액자 만드는 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, 저렇게 액자 프레임 4개를, 액자를 구성하는 프레임 4개를 연결해 주잖아요. 그 연결 부위가 조금 벌어질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잘 메꾸고 저렇게 사포질을 잘 해주고, 이번 같은 경우는 아크릴 물감으로 액자 색을 도색을 했는데, 지금 밑색을 조금 밝은 색 갈색이죠. 그 위에 블랙을 올렸는데요. 밑에 갈색은 완전히 마르게 했고, 위에 검은색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닦아내면 뭔가 좀 오래돼서 좀 벗겨진 듯한 그런 빈티지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액자가 조금은 빈티지하게 보이게, 조금 앤틱하게 보이게 작업을 했습니다.
너무 밝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검은색을 다시 칠하기도 하고요.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. We began to 이렇게 feel 그림을 끼워 넣었더니 그래도 조금 밝아 보여서 다시 블랙을 조금 더 칠해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the night's young, and it's just begun. As she puts her hand in mine.